ONN에서 훈련시킨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들을 기억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예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계산이 일어납니다. 모델을 훈련시킬 때, 피팅시킬 때에는 아무런 계산이 일어나지 않고요. 언제 계산이 일어나면 프리딕트, 예측할 때 계산이 일어납니다. 어떤 계산들이 일어나냐 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이 일어나죠. 그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고, 그럼 그 이웃들의 인덱스가 있겠죠. 그 이웃들의 인덱스를 가지고서 타겟 값들을 찾고요. 5개의 타겟을 찾고요. 즉 5개의 무게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되어진 88.6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계산되어진 88.6이라고 하는 그 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첫 번째 샘플의 예측값이 되는 겁니다. 예측값.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주위에 가장 가까운 5개를 찾아서 그 무게의 평균값을 계산했더니 88.6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값은 훈련 세트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차는 얼마가 될까요? 오차는 첫 번째 샘플에서 오차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6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은 오차가 얼마가 나는 건가요? 두 번째 샘플은 135에서 123을 빼는 거니까 12g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죠? 네. 뭐 어디에서 어디를 빼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절대값이죠. 절대값. 78g짜리를 79.6으로 예측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6g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게 오차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오차들이 얼마나 작으면 좋겠느냐. 이게 그 회귀 모델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오차라고 하는 평가 지표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해요. 평가 지표를. 자, 어쨌든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면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인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테스트셋에서도요. 테스트셋을 모델에 넣어서 예측 프리딕트를 하게 되면 테스트셋의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값과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물고기 같은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5.9g 밖에 안 되는데 실제값은 60g이나 차이가 나는 게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물고기는 188g인데 183g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예측하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은 회귀 모델의 전체적인 성능은 이 에러들을 다 더하거나 평균을 냈을 때 가장 적은 에러가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 모델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훈련셋의 예측값과 훈련셋의 실제값을 비교를 여기에서의 오차를 계산하는 훈련셋의 평가 지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의 예측값과 테스트셋의 실제값을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하는 테스트셋의 오차라고 하는 평가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평가 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모델에서의 평가 지표는 각 샘플들의 오차가 얼마나 작으냐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하게 돼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회귀 모델.
일단 용어들을 먼저 정리를 하면 회귀 모델에서의 평가 지표는요. 평가 지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민 스퀘어드 에러를 먼저 아셔. MSE라고 쓰는 게 있습니다. MSE. 이게 민 스퀘어드 에러 수예요. 번역을 하실 때는 거꾸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에러가 뭐냐면 오차들의 스퀘어는 제곱을 했다는 얘기죠. 오차들의 제곱에 미인이 뭐예요? 미인이 평균이에요. 평균.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우리 실제값이 있었죠. 그죠? 실제값 첫 번째 샘플의 실제값이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 평균 계산한 게 있죠. 예측값 있죠. 예측값을 여기 꺽쇠를 붙일까요? 첫 번째 값의 예측값. 이게 오차 아니에요? 자, 왼쪽이 실제값이에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빼요. 그게 오차예요. 오차. 근데 오차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어떤 거는 오차가 플러스, 어떤 거는 오차가 마이너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런 오차들을 그냥 다 더해버리면 두 번째 샘플의 실제값, 두 번째 샘플의 예측값. 이렇게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5.9에서 60을 뺀 거는 이건 음수가 될 거고요. 100에서 79를 빼버리면 양수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호가 아니라 그 크기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더해버리면 음수하고 양수가 서로 상쇄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하고 양수가 상쇄가 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오차들을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오차 제곱, 두 번째 오차 제곱. 그럼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렇죠? 얘네들을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균이죠. 평균. 계산 공식 어렵지 않죠? 네. 실제값에서 예측값 빼주고 제곱하고, 실제값에서 예측값 빼주고 제곱하고, 실제값에서 예측값 빼주고 제곱하고,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개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 그래서 오차들의 제곱을 계산해서 평균을 계산한다. 이게 mean squared error예요. 제곱을 해주는 이유는 뭐다? 제곱을 해주는 이유는 오차들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는 걸 없애려면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플러스로만 만들어줘야 되니까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의 단점은 제곱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을 해버리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커져버리겠죠?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루트를 한 번 더 씌워주는 거예요. 루트 mean squared errors. 이거는 뭐다? MSE의 제곱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란 얘기죠. MSE가 제곱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ean squared error가 제곱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리겠다. 이게 RMSE예요. RMSE. 루트 mean squared error.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RMSE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RMSE. 루트 mean squared error고요. 근데 얘는 함수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MSE만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우리 임포트만 보시면 제가 임포트 한 거를 보시면은요. mean squared error. 그죠? mean squared. 이게 MSE. 왜 루트 mean squared error는 없냐 하면 여기에다 뭐만 씌워버리면 되니까. 루트라고 씌워버리면 되니까. 루트라고 씌워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mean absolute error가 있어요. mean absolute error는
이것도 그 약자들이 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미는 평균, absolute 이거는 절대값, errors 이란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오차들의 절대값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자, 아까 음수나 양수 상관없이 전부 양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제곱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제곱을 하는 방법 말고 절대값을 취해주는 방법도 있죠. 단순히 부호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의 예측값을 뺀 거에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는 플러스 그대로 남아있고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샘플의 실제값, 두 번째 샘플의 예측값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개수로만 나눠버리면 돼요. 얘는 그 단위가 원래 단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그램이면 그램 그 단위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곱근을 씌우지 않아요. 얘는 제곱근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얘네들은요. 이 MSE나 RMSE나 MSE는 점수가 큰 게 좋은 걸까요? 작은 게 좋은 걸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차가 큰 게 좋아요? 오차가 작은 게 좋아요? 오차가 작은 게 좋죠. 그럼 오차 평균들도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오차 제곱들의 평균도 작을수록 좋은 거죠. 여기 있는 세 개의 그 평가 지표들은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험 점수라 그러면 점수가 크면 좋은 점수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점수가 작으면 나쁜 점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고정관념을 바꿔버리면 되긴 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점수다, 평가 지표다라고 하면 숫자가 큰 게 좋은 점수, 숫자가 나쁜 게 좋은 점수라고 생각하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여기는 MSE나 RMSE나 여기에 루트를 씌워준 RMSE나 MAE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점수인 거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이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더 좋은 성능의 회귀 모델이란 뜻이에요. 오차가 이 값들이 작다란 얘기는 오차들이 작다란 얘기고 오차들이 작다란 얘기는 실제 값과 비슷하게 더 잘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성능의 회귀 모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이건 이렇게 할까요? 평가 지표는 일반적으로 값이 클수록 좋은 점수 그리고 값이 작을수록 나쁜 점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회계에서의 평가 지표는 이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평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도 그 값이 클수록 오차가 작아지는 오차가 작아지면 더 잘 맞추는 거죠. 그렇죠? 값이 클수록 오차가 이렇게 할까요? 회계에서도 오차가 작을수록 값이 커지고 오차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평가 지표를 개발을 했어요. 이 평가 지표가 뭐냐면 R제곱 스코어예요. 요거는 공식을 이따가 나중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앞쪽에 달러, 뒤쪽에 달러, 여기다가 꺽쇠. 어? 얘가 왜 제곱이 표시가 안 되지? 얘가 표시가 안 되네요? 달러가 맞을 텐데. 그냥 알투라고만 하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알투. 요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E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RMSE는 MSE에다가 루트만 씌워준 거다. 그 다음 MAE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은,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은 얘네들은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점수, 더 성능이 좋은, 오차가 적은 성능이 좋은이라고 할게요. 성능이 좋은. 다시 얘기하면 오차가 적은, 오차가 작은 회귀 모델이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값이 크면 더 좋고 값이 작으면 나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차가 작을수록 평가지표의 값이 커지고 오차가 커질수록 평가지표 값이 작아지는 그런 평가지표를 회계에서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R2 스코어라고 한다. R2 스코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계산하는 공식은 모르시더라도요. 함수는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MSE만 계산을 해볼게요. 훈련셋에서 훈련셋의 MSE를 계산을 해볼게요. 훈련셋의 MSE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민 스퀘어 에러, 민 스퀘어 에러. 사용하시는 방법 보시면 우리가 그 분류 모델에서 accuracy 스코어라는 거 있었고 프리시전 스코어라고 하는 거 있었고 리콜 스코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거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했었어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넣으면 됐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모든 평가지표 함수들은 실제 값 첫 번째 아규먼트, 예측 값 두 번째 아규먼트예요.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MSE를 계산을 해줘요. 그럼 실제 값은 Y train이 가지고 있죠. 예측 값은 train, predict가 가지고 있죠. 이게 MSE. 여기에다가 무엇을 씌워준 거? 루트를 씌워준 게 RMSE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파이 점 스퀘어 루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퀘어 루트가 루트 제곱근 씌워주는 그 함수잖아요. 이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민 스퀘어 에러 계산값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60.96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값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작을수록 오차가 작은 거고 오차가 작다는 얘기는 더 정확하게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MAE는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R제곱 스코어 계산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제곱 스코어. 그냥 R2 스코어라고만 할게요. 함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2 스코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계산하는 방식은요. 실제값 그리고 예측값을 주시면 돼요. 0.96이 나와요. 이 R2 스코어는요. 1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적은 모델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적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그 1에서 멀어질수록 오차가 큰 모델이에요.
얘는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1에 가까울수록 최대값은 1이에요. 오차가 전혀 없는 경우, 오차가 없는 경우 RZ 1이 됩니다. 그리고 오차가 있으면 1보다 작아져요. 오차가 있으면 1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차가 적다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숫자들이 나오면, 작은 숫자가 나오면 점점 오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R 제곱이라 그래서 R 스퀘어라 그래서 음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1보다 작아질 수도,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공식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값만 보면 우리가 이 값이 오차가 얼마나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럼 0.96 그러면 이거는 1에 가까운 거니까 좋은 모델인 거예요. 1에 가까우니까. 이게 만약에 0.8 그러면 1에 가깝지 않으니까 0.9인 모델에 비해서는 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발한 게 R제곱 스코어라고 하는 그런 점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에스티메이터는 핏과 트랜스폼과 또 하나 뭐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코어 함수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머신러닝 모델은 핏과 프리딕트와 스코어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KNN 리그레서에 보시면 무슨 메서드가 있냐면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스코어 메서드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죠? 스코어 메서드는 훈련셋과 훈련셋의 레이블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테스트셋과 테스트셋의 레이블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가 있으면 예측값을 계산하고요. 그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용 방법이 우리가 클래시파이어 분류기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죠. 그렇죠? 자, 이거가 어떤 값을 주냐라고 하는 걸 보시면 X트레인이 훈련 데이터, Y트레인이 훈련 레이블이에요. 자, 이거 계산한 거를 보시면 뭐랑 똑같죠? RMSE나 RMSE나 혹은 MAE가 아니고요. R제곱 스코어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회귀 모델의 스코어 메서드는 R2 스코어를 계산해 줍니다. RMSE를 계산해 주는 게 아니에요. R제곱 스코어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버피팅이냐 오버피팅이 아니냐 이거는 테스트셋에서의 점수들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것과 비교해 봐야 될 게 훈련셋에 MSE가 있으면 테스트셋의 MSE랑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 훈련셋에 RMSE가 있으면 테스트셋의 RMSE랑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R제곱 스코어를 비교를 해볼 거다라고 한다면 훈련셋의 R제곱 스코어와 테스트셋의 R제곱 스코어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셋에서의 MSE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an squared error예요. mean squared error. true가 y 테스트죠. 그 다음에 predict는 테스트 predict죠. 자, 이 숫자를 보시면 721이라고 나와요. 721이라고 나오죠. 아까 훈련셋에서의 MSE가 얼마였죠? 훈련셋에서의 MSE가 3700이 나왔어요. 그죠? 3700이 나왔죠. 자, 이 결과를 보시면 테스트의 MSE가 트레인의 MSE보다 작아요. 과대적합이라고 얘기할까요? 과소적합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훈련 셋을 잘 맞춰요? 테스트 셋을 잘 맞춰요? 테스트 셋을 잘 맞추는 거죠. 테스트 셋에서 뭐가 작은 거예요? 오차들의 평균이 작은 거예요. 그죠? 어, 어. 오차들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제곱한 거의 평균이든 절대값의 평균이든. 오차들의 평균이 작기 때문에 테스트 셋에서 오차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테스트 셋을 더 잘 맞춘다는 얘기예요. 테스트 셋을 잘 맞춘다는 얘기는 훈련 세트의 피팅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훈련 세트의 피팅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과소적합.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네. 요거 자 이런 결과를 줬기 때문에 주석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 경우는 테스트 셋의 오차들이 훈련 셋에서의 오차들보다 작다. 평균적으로 작다라는 항상 작다라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작다라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고요. 훈련 셋의 성능이 더 안 좋다. 거꾸로 얘기하면 테스트 셋에서의 성능이 더 좋고 훈련 셋에서의 성능이 나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언더피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테스트 셋에서 RMSE는 계산해보나 많아야겠죠. RMSE는 뭐예요? 여기다가 루트 요거만 한 게 RMSE잖아요. 그럼 당연히 훈련 셋에서의 RMSE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MSE가 작으면 RMSE도 작을 수밖에 루트를 씌워준 값도 작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넘파이 점 스퀘어 루트 여기 그대로 복부 좀 하겠습니다. 721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26이래요. 26. 아까 훈련셋에는 60 얼마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죠? 60. 그렇죠? 네. 자, 테스트 셋에서의 R제곱 스코어 계산해 볼게요. 테스트 셋 R제곱 스코어. 함수가 있죠. R2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뭘 넣어주시면 돼요? 실제값 그리고 예측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점수 볼게요. 점수가 0.99 더 커졌죠. 아까 훈련셋에서 얼마였죠? 0.96 그죠? 0.96 여기서는 0.99 그러니까 점수가 클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0.99가 0.96보다 크니까 더 좋은 점수다라는 얘기죠. 정확도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잖아요. 정확도가 0에 가까울수록 나쁜 점수잖아요. 그거를 흉내내서 만든 게 R제곱 스코어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테스트에서 R제곱이 커요. 뭐보다 트레인에서의 R제곱보다 커요. 반대죠. 여기랑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그렇죠? R제곱은 숫자가 클수록 더 좋은 거예요. R제곱은.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의 성능이 더 좋다. 무엇보다? 훈련셋보다. 똑같은 결과인 거예요. 언더피팅인 겁니다. 과소적. 되셨습니까? 이 모델은 과소적합이 나오는 이유가 그 샘플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보통 회계 문제에서도
뭐 KNN이든 KNN이 아니든 보통 훈련 셋을 잘 맞추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오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과대적합이 일반적인 경우이긴 한데 여기서는 조금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는 제가 그냥 복붙을 좀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 깃허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깃허브에서 그 어떻게 제가 만들었는지를 보시면은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 주피터 노트북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수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되게 깔끔하게 보이죠.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설명만. mean absolute error, mean squared error, 루트 mean squared error, 그리고 R제곱 스코어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여기 계산 공식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식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네, 절대로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자, 여기에 있는 그 기호들의 정의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Y라고 쓴 거는 실제 레이블이에요. 실제 레이블. 우리 그 예제에서는 물고기 무게. 실제 물고기의 무게가 Y예요. 근데 밑에 I라고 하는 첨자가 있는 거는 뭐냐면 샘플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샘플이 뭐 0번 샘플, 1번 샘플, 2번 샘플 이렇게 샘플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까 전체 57개였나?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이게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첨자를 쓴 거예요. I번째 샘플. 그리고 Y라고 하는 거는 레이블을 나타낼 때 Y라고 하죠. Y라고. 그 다음에 그 Y 위에 이렇게 꺽쇠, 모자가 올라간 거 있어요. 모자. 이 모자를 읽을 때는 hat이라고 얘기합니다. hat이 모자란 얘기죠. 얘는 예측값을 얘기를 해요. 첨자가 있으니까 I번째 샘플의 예측값입니다. I번째 샘플의 예측값. 그 다음에 그 위에 바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바. Y 위에 바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평균값에는 첨자가 안 붙어 있죠. 왜 그럴까요?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샘플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되고 샘플이 100개 있으면 100개 다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인덱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n은 샘플의 개수예요. 샘플 개수. 자, 이 기호들의 의미 아시겠죠? 요것만 이 기호들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이거 말 그대로 쓴 거예요. 얘가 뭐예요? 실제값 빼기 얘가 뭐예요? 예측값.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게 뭐예요? 오차. 그죠? 오차에다 지금 뭘 씌웠어요? 절대값. 그죠?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게 n개가 있어요. n개를 다 더하겠다는 얘기죠. 오차가 샘플이 10개면 오차도 10개가 나올 거고 오차 10개의 절대값을 다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n으로 나눠줘요. 그럼 그게 뭐예요? 평균이죠. 맞아요?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오차를 계산해서 오차에 절대값을 씌워주고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겠다. 그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겠다. 이게 평균이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mean absolute error, 에러 절대값 평균이에요. 에러 절대값 평균. mean squared error는 정의 자체가 에러의 제곱한 값들을 평균 내겠다예요. 에러의 제곱한 값들을 평균 내겠다. 자, 그럼 이것도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요. 이게 오차잖아요. 여기까지가 오차란 말이에요. 그 오차를 어떻게 했어요?
제곱을 해버렸어요. 제곱을. 그죠? 그럼 오차들의 여기까지가 오차들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오차들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눴어요. 그게 평균이죠. 그게 평균의 개념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손글씨로 막 날려 썼던 게 이거예요. 루트민 스퀘어드는 뭐다?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는 MSE에다가 뭘 씌워준 거다? 루트를 씌워준 거다. 여기 요 안에 내용이 MSE잖아요. MSE. 거기다가 루트 씌워버린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R제곱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아까 제가 공식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1에서 어떤 값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결정계수라고도 부릅니다. R제곱 스코어를 결정계수라고도 부르는데요. 결정계수는 1에서 어떤 값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분모, 분자 전부 다 양수죠. 분모, 분자가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1에서 어떤 양수, 0보다 큰 숫자를 하나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최대값이 1이에요. 최대값이 1이고 여기가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뭔가 숫자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1보다 작아지는 숫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대값이 1. 오차가 전혀 없을 때 최대값이 1이 되도록 만든 평가지표예요. 그리고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1보다 작아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만 있고요. 최대값만 있고 최소값은 없어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가상적인 얘기지만 자, 오차가 없다란 얘기는 뭘까요? 이 공식을 볼까요? 오차가 없다란 얘기는 실제값하고요. 실제값하고 예측값이 서로 같다란 얘기죠. 맞아요? 실제값이 10g이었어요. 모델이 예측한 것도 10g이에요. 그럼 오차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오차가 0이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샘플에 대해서 오차가 0이어야 되죠. 자, 위쪽 분자를 보세요. 분자를 보면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거예요. 이게 오차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같다면 이 분자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모든 샘플에 대해서 오차가 없다면 분모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분자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전체가 뭐가 될까요? 이 전체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1 빼기 0. 그럼 얼마? 1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모든 값들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면 실제값 빼기 예측값이 0. 그럼 뭐가 0이 된다? 분자가 0이 된다. 이게 0이니까 실제값 빼기 예측값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체 계산한 게 0이 돼버리니까 1 빼기 0. 그래서 최대값이 1. 그래서 1에 가까운 수, 최대값이 1이 되도록 만들어준 그게 R제곱 스코어, 결정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그냥 빼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실제값에서 샘플의 평균. 실제값에 아까 y 바를 붙여주는 게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값에서 평균값을 빼준 그 제곱들을 합쳐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분모가 의미하는 거는 훈련셋 여기 위쪽에서 그래프 한번 좀 볼게요. 파란색들만 보세요. 훈련 세트만 보세요. 훈련 세트에 여기 모든 샘플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무게가 있잖아요. 여기 0에서부터 여기까지 무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중간 어디쯤에 평균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모든 샘플의 평균으로 다 똑같이 예측을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KNN에서 K 값이 뭐랑 같은 거예요? K 값이 전체 훈련 샘플 개수랑 같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유 전체 다 선택해라 그럼 얘네들 전체 다가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의 평균. 그럼 평균값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쵸? 그러면 얘도 평균값 여기로 예측하고 여기 있는 것도 평균값으로 예측하고 여기 있는 것도 평균값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모든 값들을 작은 값이든 큰 값이든 모든 값을 뭘로만 예측하겠다? 전체 샘플의 평균값으로만 예측하겠다. 이게 분모가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모.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0이 돼버리겠죠. 맞아요? 모든 값을 평균으로만 예측을 해버리면 얘가 평균과 같아지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0으로 나눌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수학에서 무한대라고 하죠. 무한대. 자, 만약에 위쪽에 숫자가 같다라고 한다면 2분의 1, 3분의 1, 자, 3분의 1보다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크죠.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크죠. 그죠? 2분의 1보다 1.9분의 1이 더 크죠. 맞아요? 점점 줄여보세요. 0.5분의 1은 더 크죠. 그죠? 0.1분의 1은 더 크죠. 그죠? 점점 이 숫자를 작게 만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숫자는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돼버린다? 이쪽 왼쪽이 무한대에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1 빼기 무한대니까 이거 1 빼기 무한대니까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결정됐습니다. 모든 예측값들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예측값, 모든 예측값이 평균. 아까 이건 실제 값인데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어요. 모든 예측값이 얘예요. 모든 예측값이 뭐랑 같다? 평균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예측값이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자와 분모가 같아져요. 분자와 분모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1이 되죠. 그러면 0이에요. 0이고 평균보다도 못 맞추게 되면 이 예측값이 평균보다도 못 맞추게 되면 이 분자 쪽에 있는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값에서 평균값을 빼준 값보다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빼준 값이 더 커져 버리게 되니까 이쪽이 0보다 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으로만 예측하는 경우라면 분자와 분모가 같아지게 돼서 결정계수는 0이 되고요. 평균보다도 예측을 못하게 되면 분자가 분모보다 커질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결정계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결정계수예요. 결정계수 계산 공식은 뭐 이렇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 1이 되도록 만든 그런 평가지표고 오차없이 정확하게 예측하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돼서 결정계수 1이 되고요. 평균 정도로만 예측하면 분자하고 분모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이 1. 그래서 1 빼기 1이니까 그때는 결정계수가 0이 돼요. 평균 정도보다도 예측을 못하게 되면 얘가 1보다 큰 숫자가 나와서 그때는 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계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식들을 모르시더라도 그 함수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아, hat을 썼어야 됐었구나. 네. 아, 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 아까 같은 수식 있죠. 실제 작성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 무슨 문법이라고 얘기하냐면 레이텍 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이 문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서 레이텍 검색해 보시면 얘네들 어떻게 만드는 건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기에서의 결정 개수, 평가 지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